안녕하세요. 건강과 인생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지도 모르는 그런 주옥 같은 책들을 엄선해서 탑 10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 10위. 두구두구두구. 바로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12가지 지혜를 아주 꼼꼼하게 담아냈어요.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딱 감이 와요. 공감력 맥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인생의 혼돈과 질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안내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법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자신과의 대화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법칙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자신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조언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법칙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들과 교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법칙에서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적절한 처벌과 한계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곱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문장은 장기적인 만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입니다. 여덟 번째로, 진실만을 말하거나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원칙은 자기 인격과 신뢰의 토대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상대가 말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열 번째 법칙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번째는 아이들이 모험을 할 때 억지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법칙에서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날 때 쓰다듬는 행동처럼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직설적이고 진지한 어조로 삶의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인생의 혼돈과 질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안내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법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자신과의 대화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법칙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자신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조언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법칙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들과 교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법칙에서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적절한 처벌과 한계를 두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곱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문장은 장기적인 만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입니다. 여덟 번째로, 진실만을 말하거나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원칙은 자기 인격과 신뢰의 토대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상대가 말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열 번째 법칙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번째는 아이들이 모험을 할 때 억지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법칙에서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날 때 쓰다듬는 행동처럼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직설적이고 진지한 어조로 삶의 혼돈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9위는요,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베로니카가 죽음을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읽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삶이 무료하신 분들께 강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로 삶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낀 주인공 베로니카가 자살을 시도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로니카는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이뤘지만 일상이 지루하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껴 결국 삶을 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나고 그녀는 정신병원 빌레트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남은 생이 일주일뿐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는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레트 병원에서 베로니카는 다양한 환자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점차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에듀아르라는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베로니카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살아갈 용기와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녀가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은 이고르 박사의 실험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조급한 죽음의 예고가 오히려 베로니카에게 삶의 소중함과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소설은 죽음과 삶,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자신의 진짜 욕망을 돌아보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8위는 셀리 티스데일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찍 마이너스하지 않나요? 이 책은 죽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죽어감에 대한 자세한 조언까지 담겨 있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답니다. 셀리 티스데일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로서 저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관해 현실적이고 담담하게 조언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늙거나 병들며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죽음의 과정과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를 다룹니다. 책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삶의 성취나 욕망이 무의미해지는 임종의 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면 죽음에 대한 준비와 그 순간의 수용이 왜 중요한지 일러줍니다. 셀리 티스데일은 이 과정에서 가족과 자신이 겪는 감정, 몸의 변화, 마지막을 맞이하는 다양한 모습까지 솔직하게 서술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직접 경험하거나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나와 내 가족도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깨달음을 통해 죽음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임을 제안합니다. 7위는 죽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이가 동생에게 자전거를 주기 전에 힘겹게 자전거를 타는 장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전하는 삶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책으로 저자가 평생 죽음과 임종 현장을 연구하며 얻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하나의 학교에 비유하며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다양한 인생 수업을 통해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고 사랑하며 상실과 이별 그리고 받아들임의 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강조하며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임을 말합니다.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는 대목에서는 사랑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관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실과 이별의 수업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메시지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힘과 진실함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내, 받아들임, 용서 등의 주제를 통해 삶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성장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생 수업은 죽음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사랑과 용서, 자기 수용을 실천하는 길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6위. 두근두근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눈에 쫙 마이너스 훑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시간 순삭.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와 진화를 통찰력 있게 분석한 베스트셀러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지를 4가지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통합, 과학혁명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인지혁명은 약 7만 년 전 나타난 인간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상상력과 허구를 활용해 큰 무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발달하고 종교, 국가, 법률, 돈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을 믿고 사회를 조직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약 1만 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입니다.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거대한 사기라고도 부르며 정착과 잉여, 생산물로 인한 계급 분화와 노동 강도의 증가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인류의 통합 파트에서는 제국과 종교, 자본주의 등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특히 신화와 허구에 기반한 사회 질서가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과학혁명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지식을 확대하며 문명과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킨 과정을 다룹니다. 이 혁명은 산업혁명, 정보혁명, 생명공학혁명 등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까지 탐구합니다. 사피엔스는 인간이 만든 허구와 관념이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는지 통찰하며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5위는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입니다. 세상을 오해 없이 팩트에 기반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강추합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단순하게 나누거나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책의 핵심은 팩트풀리스, 즉 사실 충실성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저자는 세상의 부와 빈곤, 건강, 교육 수준 등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대다수 인류가 중간 소득층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극과 극으로 나누어 보거나 부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는 무려 10가지의 본능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격차,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긴급 본능 등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이 본능들을 인식하고 극복함으로써 현실에 근거한 냉철한 시각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팩트풀리스는 세상에 대한 비관적이고 과장된 인식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데이터 기반의 사실에 근거해 희망적이고 정확한 세계관을 형성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탑 4. 두둥.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아주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똑똑해지는 기분, 덤으로 얻어갈 수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2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행동경제학 대표작입니다.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가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과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 일상적 판단에 유용하지만 편향과 오류에 취약합니다. 반면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신중하지만 게으르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책은 두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인간이 흔히 빠지는 여러 인지, 편향과 오류들을 다양한 실험과 사례를 통해 밝혀냅니다. 여기에는 확증 편향, 앵커 효과, 과대 확신, 소유 효과, 계획 오류 등 일상생활과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들이 포함됩니다. 카너먼은 이로 인해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며 우리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개념을 통해 사람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행복과 그 경험을 나중에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행복과 선택에 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인간 사고의 한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생각에 관한 생각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해 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3위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는 여정을 담은 책인데요. 읽다 보면 나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구나라는 겸손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주 덕후라면 무조건 소장.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우주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인간과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대중과학서입니다. 이 책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생성부터 은하와 별 행성의 형성, 지구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인간 문명의 발전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세이건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오래된 별이 폭발하며 생긴 별의 먼지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우주의 일부임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과학이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함을 자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스모스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하며 우주의 엄청난 규모와 다양성을 감안할 때 다른 생명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와 우리 삶에 대한 경이로움과 겸손을 일깨우며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시사합니다.
결국 코스모스는 단순한 과학서가 아니라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철학적이며 아름다운 과학 여행서로 우주의 신비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영광의 2위는요, 바로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입니다. 똑똑한 선택 설계를 통해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넛지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는 인간이 합리적 선택만 하지는 않는다는 행동경제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넛지 전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넛지는 강제하지 않고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합니다. 책은 인간이 체계적으로 판단 오류를 범하는 여러 인지 편향을 설명하며 이러한 편향을 인지하고 설계된 선택 환경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 가입 후 탈퇴 선택권을 주거나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 정확한 타격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넛지는 정부 정책, 금융,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강제 개입 없이도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정책과 비즈니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선택 설계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균형점을 모색합니다. 요약하면 넛지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 설계를 통해 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행동 과학 책입니다. 대망의 1위는 긴장감 바로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신감, 인간관계, 돈, 시간 관리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비법들이 자기 개발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자기계발서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해 습관과 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행동 전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실용적 가이드북입니다. 자기계발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을 안내하는 책들로 자기인식, 동기부여, 시간관리, 인간관계, 심리적 성장, 목표 설정과 실행 등을 다룹니다. 핵심 메시지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 자기 객관화를 통한 반성,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습관 형성의 4단계를 설명하며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개인 윤리와 대인관계 원칙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자기계발서는 개인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충족하는 방법을 통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자기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자기계발서는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주옥 같은 도서 목록 탑10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한 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